여러분, 만약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오직 이것 때문에 좌절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어쩌면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가늠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현실이겠죠. 순수한 사랑의 맹세보다 훨씬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북한 결혼 시장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북한 사회의 깊숙한 곳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과 생존이 어떻게 왜곡되고 재구성되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결혼이란 우리에게 익숙한 낭만적인 풍경과는 사뭇 다릅니다. 특히 신랑 측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지참금의 존재는 사랑이라는 감정마저도 돈이라는 잣대로 환산하게 만드는 냉혹한 현실을 만들고 있죠. 이 지참금은 단순히 결혼을 준비하는 혼수나 예물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신부를 집안으로 맞이하는 대가로 말 그대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집 한 채 값에 육박하는 상상조차 힘든 거액이 오가기도 하죠.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 사회의 독특한 경제구조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제한적인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여성의 노동력이 기존의 친정에서 벗어나 시댁으로 이동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진 탓입니다. 그래서 신부 측은 딸을 시집 보내는 대가로 이 막대한 지참금을 통해 딸의 미래와 새로운 가정의 안정성을 어떻게든 보장받으려 하는 것이죠. 돈 없이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조차 꿈꿀 수 없는 현실은 북한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좌절감과 함께 체념이라는 감정을 안겨줍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아들을 장가 보내거나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탕진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장 바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듯 결혼을 앞둔 두 집안 사이에 오가는 돈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비극적인 풍경이 아닐 수 없죠. 부모님의 깊은 한숨과 희망 대신 돈다발을 세는 무거운 손길은 북한의 많은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슴 아픈 애환이 담긴 모습입니다. 지참금 문제로 인해 사랑하던 커플이 결국 파혼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연들은 북한 사회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랑보다는 생존이, 감정보다는 경제적 능력이 우선시되는 이 냉혹한 환경 속에서 결혼은 더 이상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집안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는 거대한 척도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사랑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다운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북한의 결혼 시장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체제와 생존이라는 거대한 힘이 지배하는 사회 시스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북한 사회의 깊숙한 곳,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 군상의 고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생존 전략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돈만큼이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결혼의 판도를 바꾸는 성분과 직업에 대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돈만큼이나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강력한 힘, 바로 성분과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북한 사회에서 결혼은 개인의 사랑과 감정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대한 퍼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퍼즐을 맞추는데 가장 중요한 조각 중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의 성분이죠.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출신 성분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새겨진 낙인처럼 한 사람의 인생 경로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어줍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조상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이념적 배경을 가졌는지에 따라 핵심 계층, 동여 계층, 적대 계층 등으로 엄격하게 분류됩니다. 이 분류는 단순한 행정적인 구분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림자를 드리우죠. 특히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는 이러한 성분이 가장 먼저 고려되는 그야말로 제1의 조건이 됩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분이 좋지 않다면 결혼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 것이 북한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마치 유리벽처럼 견고하게 존재하는 이 성분의 벽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혹여나 나쁜 성분을 가진 사람과 엮여 불이익을 당할까 노심초사하며 미래의 배우자 될 사람의 가계도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일반적이죠. 단순히 결혼 당사자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 조부모까지 거슬러 올라가 체제에 대한 충성도와 이념적 순수성을 검증하는 것은 북한에서 너무나 당연한 과정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의지보다는 가문의 배경이 우선시되는 결혼 풍토는 우리에게 깊은 답답함을 안겨줍니다. 성분과 더불어 개인의 직업 또한 결혼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는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줄 수 있는 남편, 즉 좋은 직업을 가진 남편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직업은 주로 당 간부나 군관, 보위부 요원 등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정기적인 배급과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세와 권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과 그 옆에 선 여인의 모습은 북한 사회에서 하나의 이상적인 결혼 풍경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군관이나 당 간부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안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와 같았습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거나 평양과 같은 대도시에 거주할 기회를 얻는 등 미래 세대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 이러한 직업 선호 현상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이죠. 반대로 광부나 농민과 같이 힘든 노동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남성은 결혼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업이 주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면 좋은 배우자 후보로 고려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계급 사다리처럼 직업은 결혼의 판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도시와 농촌, 평양과 지방 등 지역별로 더욱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평양과 같은 핵심 도시에서는 성분과 직업의 기준이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어 그야말로 계급 결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보다는 생존이,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앞서는 북한의 결혼 시장은 개인의 행복 추구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억누르는 사회 구조적 비극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성분과 자신의 직업이라는 틀 안에 갇혀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 답답한 현실에 체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불공정함 속에서도 사랑을 지키려는 이들의 노력은 때로는 좌절로, 때로는 더욱 처절한 생존 전략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결혼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마저도 체제와 계급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왜곡되는 북한 사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진정한 사랑의 가치는 무엇이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으로는 이 모든 조건을 초월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변수, 바로 탈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북한의 결혼과 가족에게 어떤 비극적인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결혼은 계급과 돈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놓여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뒤흔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또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탈북이라는 비극적인 선택이죠. 누군가 가족을 등지고 국경을 넘는 순간 북한에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들의 삶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탈북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남겨진 이들은 탈북자 가족이라는 낙인과 함께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의 집은 물론 모든 재산이 몰수당하고 살던 곳에서 강제로 추방되는 것은 물론 혹독한 감시와 차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죠. 마치 죄인처럼 취급받으며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평범한 이웃과의 교류마저도 극도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겨진 배우자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감시의 눈초리가 자신을 향할지 알 수 없는 불안감, 자신 때문에 자녀들까지 고통받는다는 죄책감,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마저 탈북을 시도할까 봐 끊임없이 의심받는 상황은 그들의 일상을 공포로 물들이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는 절망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
혹은 기약 없는 재회를 꿈꾸는 이들의 사연은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탈북한 배우자는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은 그 소식만으로도 고통받는 아이러니한 현실에 놓이게 되죠. 간혹 브로커를 통해 전해지는 은밀한 편지나 송금된 돈은 일시적인 위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발각될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경 너머의 자유를 택한 이와 체제 속에 갇혀 고통받는 이들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운명에 놓인 것입니다. 북한에 남겨진 배우자는 때로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떠나간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탈북이라는 선택은 결혼이라는 신성한 약속을 산산조각 내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이들의 삶은 끝없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일 수밖에 없죠. 그들은 외부의 시선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고 마치 유령처럼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탈북을 반역 행위로 규정하고 탈북자의 가족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다른 주민들의 탈북 시도를 막으려 합니다. 이는 남겨진 가족들을 인질 삼아 체제 유지를 꾀하는 잔혹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배우자의 탈북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사회에서 배제되는 비극적인 현실은 북한 주민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진정한 의미의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와 언제 끝날지 모를 감시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뿐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는 이미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 속에서도 북한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당이라고 불리는 시장 경제의 확산은 북한 주민들의 삶과 사고방식, 그리고 결혼 풍속도에까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돈의 힘이 점차 커지면서 사랑과 결혼의 기준 또한 달라지고 있는 흥미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 북한 사회가 맞이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장마당이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결혼 풍속도까지 뒤흔들고 있는지 그 서막을 열었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돈이라는 요소가 이제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마치 거대한 저울의 한쪽 추처럼 돈의 무게가 사랑과 성분 같은 전통적인 가치들을 압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는 국가가 모든 것을 배급하고 통제하던 계획경제 체제였기에 개인의 재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심, 출신 성분, 그리고 직업적 지위가 결혼 상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었죠. 하지만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은 국가의 품을 벗어나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 곧 새로운 신분처럼 여겨지게 된 겁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여성 상인들, 이른바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부유층의 등장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들은 더 이상 국가의 혜택에 목매지 않고 자신들의 돈으로 더 나은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혼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이제 신랑감의 직업이 당 간부나 군인이 아니더라도 장마당에서 수완을 발휘해 돈을 많이 버는 남자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배우자 후보가 될 수 있게 된 거죠. 심지어 과거에는 다소 천대받던 상업 분야 종사자들도 돈만 있다면 좋은 신랑으로 대접받는 아이러니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 역시 장마당의 확산과 함께 그 규모와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소박한 예물과 가구 정도였다면 이제는 집을 장만하거나 사업 미천을 마련해줄 정도의 막대한 현금이 오가는 것이 보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랑 측이 신부 측의 아파트나 자동차 같은 고가의 물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겨났다고 하니 돈의 힘이 얼마나 커졌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사랑의 증표이자 미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맹목적인 사랑만을 쫓지 않고 현실적인 경제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동시에 사랑의 본질적인 가치가 물질에 의해 훼손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돈이 없는 청춘들은 여전히 결혼의 문턱을 넘기 어려워하고 부모 세대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 빚을 지거나 무리한 장사를 하는 등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죠. 하지만 장마당이 가져온 변화가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시장 경제의 활성화는 새로운 유형의 중매인들을 탄생시켰고 이들은 단순히 개인의 조건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은 많지만 성분이 좋지 않거나 혹은 성분은 좋지만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등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조합의 결혼들이 성사되는 경우도 생겨난 겁니다. 돈과 성분이라는 두 가지 기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북한 주민들의 고뇌와 생존 전략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이렇듯 장마당은 북한 사회의 결혼 풍속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움직이던 사랑과 결혼이 이제는 시장의 논리, 즉 돈의 힘에 의해 재편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물질만능주의라는 또 다른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의 젊은이들은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 그들의 사랑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렇다면 북한의 젊은이들은 이 격변하는 물결 속에서 과연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 그들의 사랑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렇듯 북한 사회의 결혼은 단순히 두 남녀의 만남을 넘어 복잡다단한 생존 방정식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순수한 감정 위에 돈의 힘, 사회적 성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계급, 그리고 언제나 개인의 삶을 옥죄는 체제의 감시라는 올가미가 겹겹이 드리워져 있죠. 여기에 더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탈북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사랑과 가정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들고 또 왜곡시킬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한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사랑과 결혼이 국가의 시스템, 그리고 매일매일의 생존이라는 거대한 압력 아래에서 어떻게 재단되고 때로는 잔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북한의 결혼 시장을 통해 그 처절한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은 물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마저도 끊임없이 시험대에 오르고 때로는 무참히 유린당하는 현실이 바로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돈이 없어 결혼을 포기하거나 성분이 좋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비극은 물론 탈북한 가족 때문에 남겨진 이들이 연좌제로 고통받는 상황까지, 이 모든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북한의 결혼 시장은 단순히 남녀의 인연을 맺어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체제와 생존의 논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사회 시스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랑의 싹이 트기보다 생존의 전략이 먼저 계산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일보다 안전한 울타리를 찾는 일이 우선시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공감과 함께 묵직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가치는 얼마나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일까요?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이 삶의 고통과 모순 속에서 우리 또한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와 자유의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주한 북한의 결혼 시장 이야기는 그저 멀리 떨어진 낯선 풍경이나 흥미로운 이색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려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 체제와 생존이라는 거대한 압력 아래에서 어떻게 변질되고 예곡되며 때로는 훼손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이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자유롭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고 여기는 결혼과 사랑,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역설적으로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치 맑은 물이 귀한 사막에서 물 한 모금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결혼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성스러운 선택마저 사회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심지어는 생존의 도구 혹은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현실. 그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뇌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을 꿈꾸고 가정을 이루려 했으며 삶을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는 그들의 노력이 때로는 처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북한의 젊은이들은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젠가 그들에게도 돈과 성분, 체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올까요? 이 질문들은 비단 북한 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와 사랑의 가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